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신입사원이 피해야 될 부동산 회사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지원을 하거나 회사 이름만을 보고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질문 오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 어때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회사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은 회사도 있고 이제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적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이제 필터링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취업자나 이제 구직자 분들 중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일단 뭐 취업하고 보자 라는 생각에 막상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피해야 될 부동산 회사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나쁜 회사들이 이제 사기나 뭐 기획부동산 이런 곳인데요. 일단 그들이 마케팅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가지 말아야 될 회사라는 게 이제 뻔히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제가 많이 보고 우려스러운 것들이 부동산 공부하면서 돈 버실 분, 이런 회사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거기 이제 자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제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런 회사 저는 당연히 가진 않는데,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홍보 문구로 주부나 부동산을 모르는 분 누구나 가는 그런 비즈니스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거꾸로 부동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회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뭐 자기가 영업을 해와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쪽에 약간 기획부동산 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서 일하는 부동산은 저는 이제 추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은 이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이제 회사들 중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그 회사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신입사원한테는 이제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영업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내게 되면 수익을 주는 이제 환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들일 텐데, 신입사원이 가가지고 갑자기 영업 성과를 크게 내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가급적 그 신입사원들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곳 중에는 이제 기본급을 주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업계에서 연륜이나 노하우나 네트워킹이 쌓였을 때 이제 가는 것이 맞겠고요. 제도권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월급 주면 일을 하고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이제 신입사원들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규모가 작거나 벤처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한테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가게 되시면 어떤 제도나 이게 규정들 같은 게 이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작은 회사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같이 성장하면 이제 크게 같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나 그 회사가 돌아갔던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가급적이면 신입사원들은 작은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가서 배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 한정된 일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온사이트 PM이라고 자산관리 업무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온사이트 P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본사가 서울의 종로인데 부동산 자산 관리하고 있는 거는 강남입니다. 이제 강남에 가가지고 그 빌딩으로 계속 출근하면서 그 부동산을 자산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신입사원한테 안 좋으냐 하면은,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늘려야 되고 부동산 업에 대한 지식도 일을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데, 온사이트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인원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사이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3명에서 많아야 5명 정도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일을 같이 하는데, 만약에 본사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인원보다 훨씬 많겠죠.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 본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야 될 장소를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줄어들겠지만 채용 공고 자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발령을 낼 때 그런 거에 대한 선택사항을 확인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신입사원 때는 본사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배우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뒤에는 이제 온사이트로 나가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무조건 다 어떤 회사에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제 신입사원 아무래도 좀 더 나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